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지입니다. 미국 대선 불확실성에다가 연준에서는 완만한 속도의 금리 인하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강달러가 돌아왔고 뭐 이렇게 이유를 찾자면 찾을 수는 있는데 이게 또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많이 내려갑니다. 제대로 오른 것도 없이 또 밀리는 우리 시장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 특히 올해 들어서는 글로벌 주요 지수 가운데서 꼴찌라고 꼴찌. 하던데요. 오늘도 2% 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 우리 국내 증시에 억한 심정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매도 공세 나오고 있고요. 어제 사들였던 기관마저 오늘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시총 1위 삼성전자 살펴볼게요. 오늘도 신저가고요. 시총 상위 대부분 종목들이 온통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막막하게 느껴지고 있는 화요일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다 싶었던 것이 장중에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다시. 5장 넘어오다 보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또 벌어졌어요. 맞아요. 코스닥이 다시 또 저점 부근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 종목은 갖고 있어도 괜찮은 걸까요? 오늘 랭킹쇼에서 그 해답을 조금이나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숨 팍팍 쉬고 계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의 뭔가 모습이 제 눈에 선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럴 때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2-325-8200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요. 갖고 계신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진단 도와드리고요.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소통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침부터 제가 걱정돼서 채팅창을 좀 봤는데 분위기가 많이 좀 굳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김명진님 안녕하세요. 이태규님 장호행 기운을 주세요 하셨는데 진짜 기운 팍팍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함부로 막 어떻게 좋아요 안 이렇게 돼요. 할 수가 네. 없는 상황이라서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서답기님 윤쟁 옷에 구멍이 많이 경제 그러네요.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옷을 기울 여력이 생기지 네. 않는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시네요. 이게 지금 기원 온 거예요? 예쁘게 기웠군요. 이 꽃무늬 아닙니까, 지금 이거? 이 레이스를 기우려면 굉장히 많이 돈이 네.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소다케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구멍이 송송 다 있는 이걸 몰랐거든요. 자, 그리고 병옥님, 월청님은 날씨까지 우울하네요. 맞아요. 비가 막 추적추적 네. 내리고 있죠. 자, 그리고 피치펀치님 오랜만에 와주신 것 같은데요. 먼 길 떠나보니 집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고 증권방송은 랭키쇼가 최고네요. 피치펀치님께서 지금 어디였죠? 호주였나요? 어디? 놀러 가셨나요? 한동안 좀 가 있는 걸로 네. 아드님 댁이셨나? 그렇게 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꿀보자님 오셨는데요. 화딱지가 나는 시장이어도 화이팅해야 긍정의 기운이 다들 맞습니다. 화이팅! 이런 와중에도 또 서로 기운을 북돋아 주시는 이런 모습들 참 보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서다케님 맞아요. 관심을 평소에 주변에 좀 둬야 되는데 말이죠. 자, 윤기숙님 자신감이 떨어지신 거 아닌가 그래요. 한 종목도 없이 다 주룩주룩 내려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도 많이 나눠주고 계신데 오늘같이 힘든 장일수록 좀 상당 많이 올려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퍼스 코리아부터 금양 그리고 한정 KPS, 재룡산업 등등 지금 시작하자마자 네. 종목 진단 쭉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너무 잘한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장일수록 기운 없이 이렇게 지쳐있기보다는 맞아요. 더욱더 힘을 내셔서 종목 진단 꼼꼼히 받아보시고 포트폴리오 빠르게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도 느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상영님과 안장군님도 오셨는데 안장군님께서 안녕 못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실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참 많이 가라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단은 랭킹쇼 주제 한번 슬쩍 공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랭킹쇼 주제 키워드를 먼저 잡아볼까요? 텍스트 힙! 네, 뭔지 아시죠? MZ들에게 굉장히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소설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로 독서 열풍이 맞아요.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요즘에 힙하다고 젊은이들이 많이 표현하죠. 그러니까 글자를 읽는 걸 가지고 나 어때? 좀 멋있어 보여? 그쵸. 이런 게 바로 텍스트 힙이거든요. 자, 그래서 책 읽는 것이 좀 멋져 보이는 그런 시대적인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독서가 잠깐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독서 쪽으로 키워드를 잡아봤거든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가
누굴까요? 네. 입니다. 지금 뭐 보시는 작가분들은 워낙 유명한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아는 분들이겠죠. 지난 봄쯤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네. 최신 여론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최근에 나온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 보니까 조정래 작가부터 박경리 작가, 공지영, 이회수, 김유정, 박완서 등등 정말 유명한 작가님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올려주시고 여러분이 좋아했던 소설가 그리고 좋아했던 소설책의 이름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네.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 창호 앵커가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텍스트 힙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해서 요새는 다른 걸 올리는 게 아니라 뭐 SNS나 이런 곳에 나 이런 책 올리고 있다, 나 이런 거 먹었다가 아니에요. 맞아요. 먹는 거보다 네. 요즘에 책 읽었다. 맞아요. 이게 진짜 많이 증명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시대 지금 트렌드를 네. 잡아가고 있는 랭킹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발언들 나오고 있을까요? 자, 설란님. 지금 서당기님에게 네. 앵커님들 놀리시는 재미에 랭킹쇼에 참여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증권방송에서 저희 네. 랭킹쇼와 함께 주식시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푸실 수 있다면 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럼요. 네. 자, 그리고 우상현님, 박경리 작가의 당연히 토지를 일본으로 딸들. 떠올리실 텐데 오히려 이 김약국 딸들을 먼저 떠올리시면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맞아요. 그리고 도란표님, 조용히 보면 되지 왜 SNS 올리지? 그게 힙하니까요. 사실 저도 그렇게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것들 많이 올라오고 맞아요. 그런 뭐 일종의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자랑으로 인해서 독서를 실제로 많이 하게 된다면 맞습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네. 긍정적으로 되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를 또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자, 개서린 씨님, 오후에는 올라가기를 시장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이태경님. 그렇죠. 책은 무협지가 짱! 이러셨거든요. 무협지 좋아하세요? 저 미치죠. 저 한 권도 안 읽어봐가지고. 제가 지금 아침에 네. 그 공시브리프 코너하고 나서 잠깐 카페 갔다 왔거든요. 지금 카페 가서도 무협지 읽고 왔습니다. 정말요? 그 작품 이름을 제가 말하기 좀 어렵지만 네. 요즘에 유명한 신무협지 웹소설 진짜 웬만한 것도 다 읽었거든요.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추측 기다리는 동안에 저희는 또 종목 진단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첫 번째 전문가부터 모셔볼 텐데요.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문가님, 오늘은 한번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랭킹쇼 주제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거든요.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와 네. 있는 작가분들 중에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 1위로 누가 꼽혔을까요?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는 모르겠고 네. 일단 그냥 찍어야죠. 공지영. 공지영 이유도 작가. 없어요. 공지영 그냥. 작가. 이름이 이뻐요 그냥. 이름이 이뻐서 공지영이고. 그리고 네. 차앵커님이 저랑 성향이 비슷하네요. 오? 저 왜요? 옛날에 제일 감명 깊게 본 영화가 뭐였지? 동방불패 이런 거였는데 성향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동방 너무 좋습니다. 역시 보세요. 이재필 전문가님도 항상 웃음을 머금고 다니죠? 저도 그런 편이죠? 무협 좋아하죠? 이렇게 딱 잘 통하는 우리가 이제 랭킹쇼에서 만났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재필 전문가님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무겁다 보니까 그렇죠. 가볍게 또 접근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한 생각보다는 그냥 이름이 심플하게 예쁜 이름이 작가님. 예뻐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캐주얼한 접근도 필요한 날이 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종목 진단 첫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유튜브 월청님의 종목인데요. 원택 보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6,000원이고요. 비중이 10%입니다. 사실 매수가와 현재 주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워낙에 낮은 가격에서 진입을 하신 거거든요. 원택에 대한 뭐 긍정적인 분석들은 이전부터 많이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주가 반등이 이거 제대로 잘 나오지가 않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등 잘 해주나 싶다가 또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0% 갖고 계시고 연말까지 보유를 목표로 하시는 것 같아요. 연말까지 목표가와 함께 추가 매수 괜찮은지 물어보셨습니다. 딱 지금 다시 바닥으로 왔으니까 지금 추가 매수일까 궁금하신 모양이죠. 여기서 더 깨지진 않을지 그러니까요. 걱정도 될 네. 것 같은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원택입니다. 6,000원에 10%. 뭐 굉장히 낮은 주가로 진입을 하셨는데 연말까지 보고 계시고요. 추가 매수 여부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연말까지라면 조금 추가 매수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유독 약한 상황이죠. 뭐 미국 쪽에서도 안 좋은 쪽만 따라갑니다. 어제는 다우가 안 좋으니까 다우 따라서 내리고, 또 다우가 올라가고 나스닥이 떨어지면 또 나스닥 따라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은 플러스 나오고 있죠. 일본이 좀 많이 빠지는데 꼭 안 좋은 쪽만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3분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을 겁니다. 이 원택 역시 마찬가지로 봐요. 자, 지금 의료기기 요거도 원택도 상당히 좋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저런 것들, 레이저 의료기기를 주로 하는 기업이죠. 근데 작년까지는 여기 보시게 되면 잘 성장했었어요. 작년까지는 좀 이렇게 매출액은 올해도 좀 늘어납니다. 근데 상당히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컸죠. 재작년에 영업이익 기준 한 268억 정도였는데 작년에 460억이 났어요.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못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눈에 띄는 가시적인 그런 성장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내년 이후에는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연말까지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대선이 11월 5일이죠. 그래서 그 대선 이후에 트럼프가 지금 좀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나오는 정책에 따라서 또 시장의 변동성 부분들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말까지 갖고 가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차라리 내년 상반기 아니면 내년 말 이 정도까지 들고 간다라면 지금 가격대 자체는 그렇게 크게 비싼 가격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올해 연말까지 들고 가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조금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대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원택 같은 경우도 제일 위에 242평선이 있죠. 자, 그다음 120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있으면 여기 60선이 아래에 있고 파란 선이 60선입니다. 빨간 선이 20선인데 요거 지금 모양을 보시게 되면 빨간 선이 이렇게 강하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 완전 역배열 상태, 여기서 데드클로스가 나게 되면 완전 역배열 상태로 접어듭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는 이거를 또 22평선도 위쪽으로 돌리고 또 다시 이 바닥 다지고 막 그러면서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좀 생각보다도 더 걸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추가 매수는 반대 의견 드리겠고요. 오히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일단 무조건 버는 것만 볼 게 아니라 얼마 아래로 이렇게 주가가 얼마 아래로 내려가면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이냐, 이 부분도 한번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원택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나와요. 여기 8월 26일 날 5,560원을 찍은 자리가 있죠. 여기입니다. 자, 이 가격은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그렇게 비싸게 매수하신 것 같진 않으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5,560원 이 가격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요. 위쪽으로도 지금 이제 완전 역배열 상태로 좀 있으면 접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위에 공간이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6,500원 근처 정도면 일단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그래서 위쪽으로는 6,500원 정도 보시고요. 아래쪽으로는 5,56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택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택으로 그래도 수익 보고 좀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상담 갔다 온 동안에 이태경님께서 오후장은 좀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제발요. 그리고 또 고조사토로님께서는 기사가 운전하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흥구석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YG엔터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네요. 어제 좀 잘 갔던 렌터주를 오늘도 또 오늘 가는 추가적으로 건가요?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베리베리님 에코프로 머티 갖고 계시고요. 자, 바라님
벽오금각도. 이회수 작가의 작품이군요. 오. 그렇습니다. 이회수 작가께서 뭐 작품을 굉장히 많이 쓰셨죠? 맞습니다. 저 때는 그때 참 유명했던 게 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유명했었는데. 그리고 네. 이회수 작가가 저는 처음으로 접했던 게 느낌표에서 책을 네. 추천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때 베스트셀러로 오르고 나서 그렇죠. 그때 많이 인기를 받으셨던 작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방송 활동을 네, 좀 많이 하셔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더 유명해지기도 하셨던 분이죠. 자, 그리고 종예배님 와주셨고, 자, 종목 진단 요청이 오늘 저는 사실 분위기가 좀 점점 굳어가는 것 같아서 별로 안 올 줄 알았거든요. 네. 아닙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종목 진단 요청이 더 많이 맞습니다.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도 오늘 좀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5G는 왜 오를까요? 올리트리님. 저도 어제부터 약간 의아했던 게 어제도 5G가 잘 갔어요. 근데 이쪽이 통신 섹터랑 네. 지금 양자암호 섹터랑 좀 엮여있기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네. SKT에서도 양자암호 관련된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오늘 양자암호 관련된 키워드가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같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명진님은 오늘의 주제, 소설가에 대한 이야기. 공지영 작가님. 공지영 작가의 팬이시라고요. 자, 그리고 에너지바님, 트럼프 관련된 이야기도 같이 덧붙여 주십니다. 프레젠트님 반갑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종목 진단 더 한번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유튜브에서 슬릭 B1님의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입니다. 네. 61,000원이 아직까지 손실이 이렇게 큰 평단가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올 한해 정말 많이도 내려왔어요. 그러니까요. 금양 보시면 12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이었고 올 한 해 상반기 때 금양 네. 생각해보면 왜 얘는 혼자 가는 거야? 그렇죠. 라는 생각 들었던 종목이었잖아요. 그리고 한참 잘 갔을 때는 거의 20만 원 같던 맞아요. 종목입니다. 지금 이 종목 보시면 비중 10% 6만 원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6만 원대면 나 이쯤이면 잘 샀다라고 생각하셨을 가격대인 것 같아요. 저때 당시 누가 봐도 이거 바닥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판단하셨을 거란 말이죠. 지금 이 종목을 언제 사셨을지 제발 저때 사셨기를 좀 바라볼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고점 그건 아닐 바라보시진 것 같아요. 않았겠죠? 네. 네,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금양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000원에 10% 들고 계신데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함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앵커님들이나 시청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꾸 좀 얘기를 했다가 말을 바꾸고 좀 이렇게 계속 다른 그런 결과를 보이게 된다라면 그 사람을 그렇게 크게 믿음이 가진 않을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 금양이 작년에 정말로 엄청난 시세를 뽑았던 종목인데 그때 그런 얘기들 하고 그랬었죠. 몽골 광산이 그때 당시에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몇백억 정도 됩니다. 인수를 했는데 이게 가치가 몇 조다, 몇십 조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그랬었어요. 자, 근데 그런 얘기들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지금 올해도 실적 부분들 몽골 광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하나하나가 좀 보면서 저는 금양이란 종목은 이 기업은 좀 믿을 만한 기업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주로 해서 좀 많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저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기업 중에 하나가 금양인데요. 2차전지 쪽을 매매를 하시더라도 지금 작년에 2차전지 쪽이 너무 난리를 쳤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그동안 한참 이렇게 민기적거리다가 야당에서 반대하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다가 작년에 IRA 법안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선한 재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이나 이런 쪽들의 그런 엄청난 투기적인 시세가 나왔던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2주 전이었던가 그때도 2차 전지 종목 진단이 들어와서 이 시간을 통해서입니다. 이거 작년 같은 그런 시장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순환매 관점에서 좀 이렇게 돌아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2차 전지 섹터 전체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2차 전지 쪽 중에서도 금양이란 종목은 저는 특히 더 못 믿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느 정도 2차 전지 쪽 작년 같은 그런
전체적으로 막 그렇게 투기적인 그런 시세가 없다라면 이제는 2차전지 쪽도 실적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금양이라는 종목이 좀 그렇게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냐?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면 뭐 부채 비율이 작년보다 올해 지금 현재 상황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 대상으로 할 종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뭐 2차 전지 쪽을 하시려면 차분하게 노려볼 만한 종목들, 그래도 실적 좀 잘 지켜 나오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는 못해도 삼성 SDI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은 실적도 좀 어느 정도 지켜 나오고 그런 모습이니까 차라리 그런 쪽이 낫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일단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반등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전저점 4150원, 그러니까 뭐 한 4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4만 원이라는 가격을 이탈을 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위쪽으로 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다라면 5만 원 좀 넘는 선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를 좀 해보시고요. 말씀드린 4만 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하시고 5만 원 좀 넘어가는 구간이 있으면 그 구간에서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정리하는 전략으로 좀 자세하게 전략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 시청자분 중에 또 이 금양을 들고 계신 분이 네. 12만 원의 평단가를 또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맞아요. 에너지바님. 그러니까요. 걱정 많으실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상담 잘 참고를 하셔서 매도하시는 전략에 대해서 꼼꼼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슬릭 B1님께서 와, 대박 감사합니다. 처음입니다. 종목 진단된 거. 그래요. 종목 진단 이렇게 앞으로도 자주 와주시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응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해피아이님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종목 진단 들어왔고요. 왜요? 윤지 앵커 많이 이윤을 남겨먹나 봐요? 이윤을 남겨요? 이윤을 남기는 이윤재 앵커님, 이응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시네요. 시장도 지금 차갑게 굳어가는데 이렇게 썰렁하게 글라시면 썰렁한 멘트를. 그래요. 자, 미래는 나이거님 YG 플러스, 와, 이 급등 종목을 갖고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자, 그리고 도파민 100%님. 도파민 100%님 이름답게 네. 콘텐츠에 관련된 이야기.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는 분들이 도파민이 좀 무뎌지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런데 소식을 전해주신 게 뭐죠? 블랙핑크 더 무비 디즈니 플러스에 독점 공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또 전해주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아파트 그거 4시에 또 불렀더라고요? 네. 아니 그 진짜. 노래가 정말 핫해가지고 네. 블랙핑크 완전체도 빨리 보고 싶은데 블랙핑크 소식을 또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행복한 꿈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분 보면서 힘내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다행이고요. 태을신당님 오늘 같은 날은 그냥 휴장하는 게 더 알 듯 내리는 거 보니까요. 이게 좀 오후장에 이 정도 많이 내려갔으면 사실 오후장에 힘을 내도 결국은 힘이 많이 빠지면서 네. 마감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오늘 내리는 김에 확 내려버리고 그리고 내일 와장창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죠. 예전과 좀 다르게 내려갈 때는 별 이유 없이 확 내려가고 올라올 때 반등이 굉장히 빠른 모습들이 가끔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오늘 그냥 쭉 빼라. 그리고 내일 와장창 더 올려버려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발 추가로 떨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리고 종목 진단을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네. 이것만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 뭔데요? 게 올드트리님께서 저는 로제보다 지수가 좋은데 지수가 자꾸 내리네요. 네? 보시죠. 자, 가지가 싫어요님의 종목입니다. G2 파워고요. 7,850원에 10% 전망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G2 파워 정말 대단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어제도 급등을 했다가 사실 어제는 윗꼬리를 꽤 달았습니다. 그리고 갭상승입니다. 네. 아니 근데 오늘 어제보다 더 강하게 오릅니다. 7,000원까지 확 뚫어버리는 모습인데 오늘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 아니군요. 매수 가격 보니까 이거
고생을 꽤 하셨던 거군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급상승 하게 되면서 매수 가격 근처까지 이제 빨리 다가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파는 게 좋을지 너무 이투토가 급등했으니까요. 아니면 급등한 김에 매수 가격 위까지 기다려볼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G2 파워입니다. 원전 정말 강력한 힘을 갑자기 발휘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자, 지금 뭐 오늘 시장에서 빨간불 켜고 있는 섹터들이 거의 없죠. 지금 원전주하고 방산 쪽 이 두 가지만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뭐 나머지는 대부분의 섹터들이 좀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쪽으로 좀 모멘텀 있는 쪽, 이런 쪽으로 돈이 더 몰리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 G2파워는 그 과거에는 그렇게 대장 노릇을 못했거든요, 원전주 중에. 근데 지금 뭐 최근 이번에는 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자, 근데 지금 다른 원전주들을 보게 되면 이 G2파워는 굉장히 강하고 아침에 이 대형 원전주들이 조금 파란불을 켰다가 다시 장중에 빨간불로 저 플러스로 전환했다가 지금 또다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G2파워의 경우도 밀릴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장중에 좀 보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요거 분차트를 제가 10분봉을 좀 이렇게 열어놨는데요. 자, 아침에 갭으로 떠서 쭉 양선을 당겼죠. 그러고 난 다음 한번 눌러주는 자리, 그리고 그 위에서는 지금 현재 그 위에서 저 형성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러니까 지금 이 G2파워 같은 경우는 딱 답이 나오는 거죠. 여기 있는 이 가격, 자, 그 가격이 6,760원입니다. 6,760원. 자, 이거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게 일단 뭐 지금 24% 정도 급등한 상황에서 만약에 상한가를 확 집어넣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된다라면 한 8,000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 뭐 여기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격 이탈하게 되면 여기 또 전고점이 있죠. 전고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또 단기 고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조금 지켜보십시오. 조금 지켜보셨다가 그냥 이 가격을 이탈 안 하면 들고 가시고요. 6,760원입니다. 요거 이탈 안 하면 들고 가시고, 그 다음에 뭐 8,000원 정도까지 보시고, 자, 이 가격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한번 끊어주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G2파워 살펴드렸습니다. 6,700원 정도 라인을 잘 살펴보시고 이탈이 나오지 않으면 일단은 보유해보자라는 점. 8,000원 정도, 매수 가격 정도네요. 수익으로 손실 보지 않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G2파워 살펴드렸습니다. 네, 채팅창에 폭풍 주신님께서는 원전주 얼마 전에 잠깐 이렇게 수익을 보고 나오셨는데 넘어가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고, 그런데 저희 아까 전에 에너지빠님께서 금양 종목 들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12만 높은 원대? 가격에. 12만 원대? 네. 근데 지금 이 종목도 10,000원 이상에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발 비중만 많지 않기를 제발요.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서 슬릭B1님께서는요. 이분도 G2파워하고 혹시 동일 인물 아니십니까? 똑같은 종목들이 막 겹치네요. 저희 와이프는요. 슈퍼 G2파워래요. 왜 슈퍼 G2파워죠? G2파워 네. 지금 평단가가 6,200원이라고 하니까 좀 더 슈퍼 G2파워의 힘을 보여줘 이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미란 앵커의 한마디. 힘을 내요. 슈퍼파워. 그래요. G2파워와 슈퍼파워. 오늘 말장난들이 조금 많아 보이는군요. 자, 시장이 사실 이러니까 이렇게라도 기분을 좀 업시켜야죠. 야훈님, 시장 왜 이래요? 자, G2파워 꼭 빨래세제 느낌이다 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요, 오늘 랭킹쇼 주제 5위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오늘은 텍스트 힙을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 올 봄에 새롭게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5위부터 띄워드리겠습니다. 5위는요? 누군가요?
네, 고 김유정 작가와 박완서 작가가 네. 소설가가 이렇게 5위를 공동 5위를 기록했습니다. 3.2% 투표를 받게 됐는데요. 정말 뭐 우리가 다들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죠. 동백꽃. 그렇죠. 고 김유정 작가의 경우에는 동백꽃에 저는 봄봄 진짜 좋아했거든요. 게다가 또 만무방이라는 작품도 그렇고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참 익숙하게 맞아요. 봤던 분입니다. 그리고 고 박완서 작가께서는 그만턴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시간? 싱아. 상하. 상아? 그 많던 싱하예요? 싱아요. 네. 내가 잘못 말한 줄 알았잖아요. 자, 그리고 남옥이라는 것도 되게 예전 작품이 네. 있는데 그런 것도 참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유명한 작품들을 남기신 이 고 김유정 작가와 박완서 작가가 네. 공동 5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4위가 또 누구일지까지도 한번 맞춰주시고요. 이쯤에서 오늘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관심 종목 리스트 미라네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싱아 풀 이름이죠. 저는 종목 이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 또 어떤 종목들이 검색이 되고 있을까요? 당일 누적으로 보면 1위 종목, 2위 종목은 반도체, 삼성전자.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이런 월봉 흐름이 있었을까요? 역대급의 그 하락을 8월부터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나 싶은데요. 정말 그 딱 8월 되기 전에는 신고가가 52주 신고가를 이제 노리다가 딱 지금 석 달 만에 다시 52주 신저가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적 시즌 경계감, 미국 금리 인하 속도 완화 전망 속에서 코스피도 지금 2,600선을 내주고 삼성전자도 오늘장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뒤를 이어서 SK 하이닉스는 이틀 연속의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이 시각에 소폭의 상승, 역시 상승을 하지만 음봉을 기록하면서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SK 하이닉스 121선에 대한 저항이 상당한데요. 반도체 내에서는 이번 실적 시즌에 인공지능 반도체와 레거시 간의 차별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TSMC의 양호한 실적으로 AI가 반도체 사이클을 이끌고는 있지만 레거시 쪽에서는 좀 부진하다는 인식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엔비디아 간밤의 상승 속에서 SK 하이닉스 장중에 2%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올라온 종목은 한캠인데요. 현재는 50% 넘게 상승합니다. 27,500원 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 화학 소재 분야의 CDMO 기업인데요. 공모가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하는 18,000원으로 결정이 됐고 오늘 장중에 80%가량이 상승하면서 33,300원까지 올랐다가 이 시각에는 27,7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YG 플러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급등세를 펼치고 있죠. 오늘 장도 또 27%,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 장중에 2연상을 기록했다가 약간 탄력을 둔화시키고 있는데요. 로제와 브루노마스의 신곡, 이 콜라보 아파트가 역대급 흥행 조짐 보이고 있습니다. YG 하이브 또 더 블랙 레이블 이러한 쪽의 아티스트들의 음원을 유통하고 있는 YG 플러스인데요. 더 블랙 레이블의 로제가 속해 있고요. 이번에 그 아파트가 주요 음원 플랫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는 공개 3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8천만 회를 돌파했는데요. 12월 6일 로제의 솔로 정규 1집까지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대가 더욱더 높습니다. 우진엔텍이 6.8%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전주 우진엔텍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SMR을 4기 정도 건설을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이 연말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될 것이라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G2파워도 25% 역시 조정받은 이후에 바닥권에서 강한 반등. 두산 에너빌리티는 고개를 들어
되었습니다만 오늘 장은 탄력이 둔화되면서 0.5% 플러스고요. SY 스틸텍이 14%까지 상승입니다. 5,950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재건주 가운데서는 이 종목이 가장 좀 중심에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건주 중에서 SY 스틸텍의 강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일 단조는 15% 상승하고 있는 방산주입니다. 루미르 오늘장이 6%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전 거래일에 신규 상장하고 이틀 차입니다. 엑스게이트가 4%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혁신적인 기술로 미래 산업 지형을 뒤흔들고 글로벌 패권을 오락가락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력이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아이온큐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아이온큐 나흘째 주가 상승, 오름세 움직임 나타냈는데요. 그 기존의 컴퓨터의 한계를 뛰어넘는 양자 컴퓨팅으로 인공지능, 신약 개발, 금융 모델링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술력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온큐에 대해서 투자관리회사 셰비체이트 트러스트라는 쪽에서 투자를 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아이온큐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 양자 컴퓨팅 관련주 국내에서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엑스게이트는 장중에 17%까지 올랐다가 상승폭 둔하고요. 유한양행은 이 시각 현재 5일선 부근 11선 지금 테스트를 하네요. 5일선 11선 맞닿아 있는데요.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 속에서 이 시각에는 2%의 조정 15만 5,8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스틸이 오늘장에 갭상승한 이후에 25%까지 올랐다가 11%로 탄력을 둔화시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세계 1위의 시추기업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이 관련주 가운데서 이 스틸이라는 이름이 붙는 이런 철강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신스틸 검색 많이 되고 있고요. 인스피언 오늘장에는 상장 3일차에 16% 하락세입니다. 한농화성 오늘장 1%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음극재 쪽에 연구 된 내용이 이 학술지에 게재됐다라는 소식으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나란히 전고체 배터리주가 올랐지만 오늘장에는 큰 움직임 보여주지 못하고 있네요. 샤페론의 주가는 이 시각에 19%까지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샤페론이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바이오 재팬 2024에 참석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일정이 아마 다음 달인 것 같네요.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바이오 재팬 2024. 여기에 참가해서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오늘 밝히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올라오고 있는 종목은요. 셀비온, 그리고 스페코, 드림 CIS, YJ 링크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YJ 링크, 셀비온 같은 종목은 신규 상장 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따끈따끈한 종목이고요. 스페코 방산주가 오늘장에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들이 있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쪽에서도 좀 강경한 반응이 나오고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보를 여러 가지로 다 파악을 잘해서 대처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좀 부추기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후보는 젤렌스키와 회동을 한 이후에 러우 전쟁 끝내야 되는데 젤렌스키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달쯤에 한 적도 있습니다. 자, 러우 전쟁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반도 긴장감이 조금은 높아지고 있는데 방산주를 보는 게 좋을까요? 트럼프 수혜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쟁 관련주이죠.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보는 게 나을까요? 어떤 쪽일까요? 네, 전쟁 이야기가 참 몇 년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도 계속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은 다 튀어오르고 있죠. 방산주들 아주 강력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방산주와 우크라 재건주, 전쟁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종목군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요거 두 가지 섹터로 딱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보면 SY 스틸텍이나 뭐 한 14% 정도 올랐고, 그다음 최근 들어서 좀 꼼지락거리는 그쪽으로 연결된 다산 네트워크스나 빨간불 켜고 있고, SY가 뭐 한 1.4% 정도 플러스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삼부토공 같은 거 이런 거는 절대로 건들면 안 되죠. 이건 나중에 뭐 주가 조작하고 엮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종목별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일단 SY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자, 이 SY가 이 상장되고 난 다음에 최고가가 여기였었죠. 거의 뭐 그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쫓아갈 건 아닌 것 같고요. 차라리 방산주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이 방산주들 예전에는 방산주 움직이면요. 북한하고 뭐 한 번 붙었다 그러면 빅텍, 스페코 이런 애들밖에 안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트럼프는 우리나라한테도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가 지금 2026년도 방위비 협상을 해서 내야 될 돈이 1조 5천억이 좀 넘습니다. 그 정도 수준인데 내가 대통령 계속했으면 한국은 13조를 냈을 거야. 내가 대통령 되게 되면 방위비 협상 다시 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나토 국가들한테도 그러죠. 야, 니들 방위비 분담금 제대로 안 내면 우리 러시아가 니들 때려도 우리 모른 척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또 그 전에는 GDP의 2% 정도를 방위비로 내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또 그것도 아니에요. 야, 2%가 아니라 3%를 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그만 방산주들보다 대형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뭐 지금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향후에는 더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미국이 무기 수출은 압도적인 1위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불변의 진리가 되는 걸 거고, 자, 과거에 다른 나라들한테 무기를 되게 많이 수출하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뭐 독일도 있을 거고, 뭐 유럽 국가들 있을 거고, 러시아가 또 무기 수출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누가 러시아 무기를 사다 쓰겠습니까? 자본주의 진영에서 아무도 안 샀어요. 그 시장은 비어있는 시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유로 폴란드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제 무기, 구소련제 무기죠. 그거 전부 다 우크라이나 다 갖다 주고 자기들은 우리나라 무기로 새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더 나올 수 있어요. 특히 뭐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 커질수록 야, 진짜 우리도 진짜 좀 더 무기 체계들 이런 것들 현대화하고 그러면서 우리 살 길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안보 의식이 훨씬 더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들 같은 경우는 종목들도 조막조막한 종목들밖에 없고요. 또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좀 조정을 받으면 트럼프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단타 뭐 이런 걸로 한번 노려보시고요. 대형 방산주 쪽은 조금 조정받는 구간이 있다라면 지금도 충분히 갈 자리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보고, LIG 넥스원 같은 종목, 제가 이거 LIG 넥스원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또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따로 아마 그럴 기회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은 일단 대형 방산주 쪽, 요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디를 보면 좋을까 명확하게 나누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부터 해서 상세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들어보는 동안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죠? 맞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아쉽지만 종목 몇 가지를 더 부탁드리고 싶지만 여기서 이재필 전문가는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오늘 랭킹쇼 주제죠. 텍스트 힙 특집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를 설문조사해봤습니다. 바로 최근이에요. 올해 봄에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자, 지금부터 그 순위 4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4위는 어떤 분인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누굴까요? 공지영 네. 작가님. 윤재코가 좋아한다는 공지영 저도 작가님. 좋아하고 아까 전에 네. 이재필 전문가님께서도 맞아요. 이름이 예뻐서 좋아하신다는 공지영 작가님. 그렇죠. 공지영 작가님, 이름은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인데 네. 작품의 이름이 굉장히 겁나는 이름이 맞아요, 있었죠. 맞아요.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작품, 무쏘의 풀처럼 혼자서 가라. 이거 영화로도 나왔었죠? 영화로도 나왔었고 그쵸? 그런데 이 작가의 생애를 읽다 보면 이 자기 얘기를 소설에서 참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 얘기를 읽다 보면 참 여성분이시고 생긴 건 되게 아름다우신데 딱 제목처럼 네. 힘차게 가라. 이런 시장에서도 힘차게 가라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차게 잘 던져놓고 왜 갑자기 힘이 빠진 갑자기 거죠? 쑥스러워지네요. 굉장히 네. 우리 윤재거 바라보고 있으면 가끔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랄 만큼 이런 걸 어떻게 할까 싶은 시도를 했다가 네. 느닷없는 타이밍에 부끄러워하는 게 참 저는 의외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 네. 아이거든요. 그래서 늘 하고 현타가 옵니다. 그 아이가 혹시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다른 아이인가요? 돌 어떤 플러스 아이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게 있나요? MBTI I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내향적인 성향. 네. 그래요. 정말 지금도 감이 안 오네요. 이렇게 갑자기 부끄러워하는 윤재 거를 대신해서 제가 두 번째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번째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형일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또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어떤 종목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조 사토루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흥구석유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17,200원에 10% 차트 생긴 걸 보고서 들어갔다가 네. 신고가 23,000원 위로 한번 노려보려고 하는데 아니. 괜찮을까요? 차트가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 차트 보면 이거 뭐야?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게 심장박동 막 허트비트 이런 느낌이 되게 막 운동하고 있을 때 심장박동 수 체크하면 그렇죠.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뭔가 차트가 재밌다고 느껴지는 게 네. 제가 놀이동산 진짜 좋아하거든요. 롤러코스터 같지 않아요? 근데 다행이네요. 이 롤러코스터는 결국에 끝은 떨어지잖아요. 근데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니까. 정말 신기할 정도로 굉장히 일정한 간격으로 맞습니다. 주기적으로 급등 나오고 급락, 급등 나오고 급락. 이게 정말 대단한 종목입니다. 이게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우리가 보이는 것만 6개의 산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런데 폭풍주식님께서는 와. 이 차트를 보면서 매수하기 쉬운 차트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동시에 겁나지 않아요? 네, 저는 겁나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매수를 하셨고 신고가까지 바라보신다고 합니다. 이 차트대로라면 신고가 넘어서 한 번 더 고점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흥구석입니다. 차트 보면서 매력을 느끼셨다라고 하시는데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이 차트 어떻게 보시는지 이 종목은 매력적으로 보시는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중동 전쟁이 계속해서 이제 긴장감이 좀 높아지면은 어느 정도 또 이제 탄력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죠. 최근에 이제 이 중동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커지면은 이제 또 유가가 올라오면서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부양책이 또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부양책이 나타나면은 또 다시 한번 제조업이든 산업이든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유가를 또 기름을 많이 쓰겠죠. 그러면서 유가를 또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보게 되면 중동 우려감이 생각보다 시장에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물론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중동 확전에 대한 이제 또 우려감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뒤에 미국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이에 대해서 이제 또 이 미국을 압박하는 무기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도 있다.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국제 석유 물동량의 한 30% 정도가 통과하는 곳이라서 만약에 이제 이곳을 무기로서 무언가 액션을 취한다라고 했을 때 유가가 또 크게 뛰어오를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또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다 불확실성에 기대해야 되는 부분이죠. 중동 전쟁 확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느 정도는 이 불확실성에 기대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일단 이슈를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전쟁 확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 안정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서 횡보 잡고 반등이 나오는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 매력적이다라고 느끼신 것 같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 신고가를 보기보다 먼저 뚫어줘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오늘 약간 이제 맞고 떨어졌었던 약 18,000원 구간에 1차적으로 매물 구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19,000원, 그리고 2만 원, 그리고 22,000원 구간까지 해서 굉장히 뚫어줘야 될 산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선 구간에 거래가 적게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게 되면 오늘 약 600억 정도 거래됐는데 앞선 구간 대비해서 훨씬 적게 들어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최소한 몇 천억 이상은 거래량이 터져줘야 앞선 구간을 또 소화를 해줄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슈를 기대한다라고 하면 약간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어느 정도 바닥잡고 그냥 기술적 반등을 노릴 만한 위치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1차적으로 18,000원 구간의 매물대를 맞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18,000원 구간의 매물대를 뚫어주려면 유가가 확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겠죠. 근데 결국 또 그러한 부분들은 중동 전쟁이 확전이 된다라던가 아니면은 이란이 액션을 취한다라던가 이러한 이제 불확실성에 기대야 되는 그러한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확신을 가지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워낙에 저가에서 잡아 놓으셨으니까 시장이 안 좋잖아요. 시장이 좋지 않은 만큼 한 차례 정도의 탄력 정도는 더 노리고서 조금 더 두고 갈 만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1차 목표가 18,000원 두고 보시고 18,000원 구간 뚫어주면은 조금 더 수익을 좀 확대화시켜서 한 19,000원 구간까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시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흥구석유 같은 종목들이 가는 거거든요. 시장이 상대적으로 하락을 할 때 약간 또 탄력을 받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정리 쪽으로 일단은 생각을 잡고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구석유 차트를 보시면서 참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셨는데 이 종목 신고가까지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내용에 대해서 23,000원까지 바라보시기보다는 우선은 18,000원 뚫어주는지 체크해보고 나서 뚫게 된다면 19,000원까지 조금은 단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매물대 세세하게 봐주셨고요. 거래량까지 세세하게 봐주시면서 접근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흥구석유가 워낙 차트가 인상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어디로 보냈어요? 지금 연기인가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슈팅스타님께서 차갱 유엔젤 한번 봐보세요 해서 유엔젤 너무 오랜만이어서 한번 지금 차트를 순간 봤어요. HTS로 들어가 봤는데 분봉을 내가 언제 보고 있었지 해가지고 봤는데 일봉인 거예요. 이게 일봉이 무슨 분봉 올라가듯이 찔끔찔끔 계속 올라갔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폭풍주식님도 이거 잘 알고 계셨군요. 와, 진짜 엔젤 같은 종목이다. 그래서 맨날 1%씩 일봉을 보면서 좀 믿기지가 않는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와, 코끼리님도 지금 보셨군요. 심지어 슈팅스타님께서는 갖고 계시대요. 와, 갖고 계시면서 이걸 매일매일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죠? 저는 좀 너무 신기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무슨 내용으로 오른 거야 싶어서 네. HTS에서 그 뉴스를 찾아봤거든요. 네. 뉴스에 52주 신고가만 계속 올라와 있어요. 뭐 없죠? 네. 뭐 없는데 와, 차트 여러분들 한번 봐보시면 정말 재밌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무서워서 이거 접근이 잘 안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자, 일단 계속해서 종목 진단 가볼 텐데요. 네. 이번에 살펴보는 종목은요.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난리가 나 있는 종목입니다. 어제 오늘 주인공은 엔터주라고 봐야 될 텐데 부르고 있나 봐요 지금? 네. 아파트? 맞습니다. 그래요? 그 주인공입니다. 미래는 나의 것이님의 종목이죠. 네. YG 플러스 가보겠습니다. YG 엔터보다도 플러스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상한가요 오늘? 네, 상한가 들어갔어요. 자, 지금 4,520원까지 상한가 지금 꽉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4,35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10% 위에 매물대 뚫고 더 올라갈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거 이틀 만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과연 지금 딱 저기 매물대 걸려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뚫어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와. 자, 전문가님, YG 플러스입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대단합니다.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지금 요 구간을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을까 말까 지금 온 국민이 이거 보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의 주가 수준이 이건 재건축입니다. 와, 이거 게다가 오늘 들어가신 것 같은데 YG 플러스 여기서 더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로제, 블랙핑크의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같이 이제 또 한국의 술자리 게임, 또 이제 아파트를 노래로 만든 거죠. 자, 영상을 보니까 뭐 이번에 뭐 독일 클럽에서도 아파트 노래가 나오면서 막 사람들이 떼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이제 또 이 로제 아파트가 흥행을 하는 것을 또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스포티파이에서도 뭐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로제 아파트가 굉장히 이 높은 순위를 기록을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시청자님께서는 정리를 일단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일단 철저하게 지금 현재 YG 플러스의 상승은 로제의 흥행 때문에, 아파트의 흥행 때문에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테마주들이 기승을 또 어느 정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상한가가 들어가 줬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꾀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YG 플러스의 다음 매물 구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지금 4,000원 중반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4,000원 중반대부터 이 구간과 이 구간, 지금 상당히 두터운 매물 구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도 오늘 어느 정도 상한가를 도달을 해주면서 추가적으로 소화를 해주기는 해줬지만,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 앞선 이 4,800원 정도부터 한 5,000원 구간까지 이 구간을 소화를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순식간에 또 어느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또 이제 굉장히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를 유지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워낙에 좋지 않을 만큼 굉장히 또 이제 이 테마군 종목군들의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상한가만 풀리지 않으면 내일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4,000원 후반대 구간의 매물대를 뚫어주지 못하면 바로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만약에 오늘 종가까지 해서 상한가가 풀린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저는 정리하는 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워낙에 좋지 않고 지금 이 음원 유통 쪽으로 상당히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매수가가 만약에 이제 많이 낮으시다라고 하면은 상한가가 풀리더라도 다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볼까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시청자님께서 단가가 좀 많이 높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여유롭게 지켜볼 만한 상황은 아니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유지 시에는 내일 추가적으로 매물대 더 소화해 주는지 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상한가 풀릴 때 정리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G 플러스입니다. 아파트 채팅창에 지금 도배가 되고 있거든요. 이 정도입니다. 열기가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만큼 맞습니다. 주가를 정말 밀어붙입니다,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네. 자, 그래서 이 상세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조금 더 신중한 접근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챙기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지금 진짜 저희가 이 채팅 진행되는 동안에 로제 네. 아파트 그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걸 우와. 확인을 했거든요. 4일 만에 8천만 회가 넘었습니다. 저는 800만만 해도 우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봤을까 싶은데 8천만이라는 조회수를 지금 눈앞에 처음 봤거든요. 네. 와,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 노래가 또 사실 술 게임이랑 연관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무 말 같은 소리이긴 하지만 네. 한국 소주랑 한국 맥주 주가도 오를 수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소맥 그래요? 제조하는 거를 로제가 또 홍보를 해요.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전례기가 이렇게 놀려는군요. 저는 이 노래를 차마 들을 용기가 안 나서 네. 안 듣고 있거든요. 예전에 대학생 때 네. 얘기입니다. 술 게임을 정말 무진장하면서 매일 벌주 마시고 참 취해가지고 부끄러웠던 그 기억들이 막 떠올라서 막
이불킥이라고 하죠? 부끄러운 과거가 떠올라서 이 노래를 안 듣게 되더라고요. 이 영상에 얘기입니다. 보면은 브루노 마스가 져가지고 아파트 게임에서 져가지고 그래요? 소맥 원샷하는 게 나오거든요. 못 보겠어요, 저는. 자, 일단 뭐 종목 진단이나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얘기하다가 취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뭔가요? 네, 다음 종목은 이 닉네임은 전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저도요? 빨간 목련님의 종목입니다. 네? 전진 건설 로봇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아하. 28,000원에 10% 들고 계시고요. 대응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 전진 건설 로봇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 들고 계신데 내일이면 또 네. 로봇 관련된 이벤트가 또 있거든요. 근데 이 사실 네. 전진건설 로봇은 이름에 로봇이 들어가고 맞습니다. 로봇 관련된 솔루션 그 사업도 있긴 그쵸, 한데 그쵸. 이 콘크리트 펌프카가 맞아요. 주력이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최근에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된 종목이기도 하고 주가가 그렇게 반응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진 않는데 오늘만큼은 그래도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한번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은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일단은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펌프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내에서는 점유율 1위를 보유를 하고 있고 북미 시장에서도 25% 이상 이제 또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상승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이 트럼프에 대한 수혜를 또 받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진건설 로봇이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미국이 최근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실적 자체도 상당히 또 꾸준하게 매년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좋은 실적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이제 뭐 건설, 인프라 쪽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세를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 매수가가 28,000원 수준이잖아요. 28,000원 수준이라고 했을 때 지금 보게 되면은 다음 이 강력한 매물 구간이 어디냐라고 하면 딱 매수가 근처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약한 19,000원 구간에 상장 시에 강력한 매물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구간에서 지금 연속적으로 같은 윗꼬리를 그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구간의 저항 구간이 강력하기 때문에 최근에 뭐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안정적인 기업이고 뭐 트럼프에 대한 수혜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 매물 구간에 막혀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같은 구간에서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를 바로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구간 자체가 2만 원보다 조금 더 이제 아래쪽이 약한 19,000원 정도 구간 근처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9,000원으로 잡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느 정도 탄력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또 물량 자체는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가지는 않는 모습이거든요. 이전에도 이보다 더 강력하게 물량이 들어갔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또 같은 구간에서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 자체를 매수가보다는 19,000원 정도로 일단 잡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뭐 꾸준하게 흑자도 나타내주고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뭐 대선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바닥 정도는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추세를 좀 끌어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 19,000원 정도로 잡고 그 구간을 뚫어주면은 매수가까지는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또 이제 이 윗꼬리를 그대로 그리면서 한동안 행보 구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19,000원으로 잡고 그 구간을 뚫어주면은 매수가까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또 길게 횡보를 할 수가 있으니까 19,000원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랑 지금 바라보시는 목표가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19,000원을 우선 뚫어줘야 매수가까지 올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채팅창에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이 종목도 결국에는 도람프 수혜주네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네. 맞습니다. 건설기계 섹터랑도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으로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요, 빨간 목련님, 전문가님, 전진 종목 진단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윤기숙님, 이거 지금, 우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참 눈물이 같이 저도 흐릅니다. 네.
손을 묶어놔야 되지. 건드리는 곳마다 다 주룩주룩 흐르네. 그냥 보고만 있을 뿐 수갑까지 차셔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안 돼요. 그래도 이게 후회감이 좀 드시는 모양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더 고민해 보시면서 맞아요. 나중에는 또 수익까지 돌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짝 또 수익 나시면 그때는 또 다른 생각이실 거예요. 그럼요. 내가 그렇게 하길 잘했어. 잘했다. 네, 분명히 그런 때가 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쯤에서 왜요? 서달깨님 주방장갑 깨지하고 그래요. 참 이럴 때 또 웃고 갑니다. 자, 그러면요 이쯤에서 오늘 레키쇼 3위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를 보고 있거든요. 오늘의 소설가 과연 3위는 어떤 분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띄워주시죠. 조정래 작가. 네, 3위는 조정래 작가 3.8%입니다. 너무나 조정래 작가면 그 대표작 태백산맥. 태백산맥. 안 읽어봤어요. 저도 안 읽어봤는데 너무 두껍잖아요. 정말 대하서사시, 네. 대하소설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작품인데요. 태백산맥 그리고 그 아리랑이나 한강 같은 네. 어마어마한 굵직한 작품들을 족적을 남기신 조정래 작가가 3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참, 이 1, 2, 3, 4, 5위 순위를 보면서 아직 네. 1위랑 2위를 까보지 않았지만 네. 더 열심히 책을 읽어야 겠다. 왜요? 텍스트 힙을 위해서라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안 읽은 책이 너무 많아요? 네, 한국인이 그렇게 사랑하는 작가가 또 조정래 작가라고 지금 3위를 공개를 네. 해봤잖아요. 단 한 권도 제가 읽은 책이 없다라는 게 참 열심히 읽어야겠네요. 저 어릴 때 10대 때 학교에 있는 웬만한 책 거의 다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도전을 해봤던 기억이 네. 있는데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제가 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이분의 책이 서재에 있기만 해도 네. 뭔가 조금 간지가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인이 무슨 말을 느낌이 날 것 같다는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관심 정보 리스트 한번 보고 올까요? 네, 좋습니다. 이제 미란 앵커와 함께할 타임인데요. 1시간 동안에 관심이 집중받고 있는 종목들은 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2시 구간에 종목 변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걸 어떻게 요약을 해볼까요? K컬처의 확산, 그에 따른 그 온기가 섹터별로 이어지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위고요. SY스틸텍, 재건 관련주, 그리고 YG 플러스가 지금 상한가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환호를 하셨는데요. 이틀 연속의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뒤를 이어서 또 비슷한 종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한캠은 오늘 상장한 기업 CDMO 기업이고요. G2파워 오늘 재료가 나오고 있는 원전 관련주입니다. 원전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산업 전반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G2파워 같은 경우는 지난 11일에 미국 파이브스톤 에너지그룹과 투자 사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서 미국 파이브스톤 에너지그룹과 투자 유치와 사업 협력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합의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미국 쪽에 관련한 시장의 진출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쪽입니다. 자, 그리고 뒤를 이어서 올라가고 있는 쪽은 한일단조,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방산주, 이 시각 현재는 14%의 강세고요. 루미르 신규 상장 이번 주에 했던 종목입니다. 동서, 아까 오전에 이 종목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해서 뉴스를 아무리 찾아도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 외신을 통해서 나온 뉴스를 잘 해석한 어떤 블로거의 글을 인용해서 지금 특징주 기사가 나왔어요. 커피 믹스 하면 동서식품이죠. 동서식품의 대주주가 동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 커피 믹스의 대명사 맥심이 해외 수출이 안 됐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그 바로 지분 관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동서식품과 그리고 바로 독일이 아니죠. 동서식품과 요 아래쪽에 있나요? 예. 동서식품이 1968년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설립이 됐는데요. 동서와 몬델리즈 홀딩스 싱가포르가 각각 50%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이 커피 믹스를 만드는 동서식품입니다. 근데 이 지배구조 속에서 맥심 제품을 해외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합작 계약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외신을 통해서 바로 어제 간밤에 나온 소식입니다. 이 몬델이 가지고 있던 유럽의 피츠 등 다른 커피 사업체들 때문에 사실 이런 계약 조건이 붙었었는데 이번에 유럽의 피츠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커피 사업 같은 경우 몬델 쪽에서 동서식품만 남게 된다라고 어떤 한 블로거가 내용을 잘 분석을 해서 그래서 동서식품의 이 맥심 해외 수출길이 열리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이 블로그 글을 통해서 나왔고 주가가 상한가 가면서 이 블로그를 인용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우진엔텍의 주가가 현재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10%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원전주죠. 그리고 STX 그린로지스 바닥권에서 상승을 합니다. 아까 흥구석유 여러 석유주 그 차트를 보여주셨는데 이 종목도 지금 그런 상승 추세는 아닙니다만 조정받으면 또 이렇게 딱 올라오네요. STX 그린로지스 바로 또 전쟁과 관련된 종목이라도 볼 수도 있는 그 해상 운송 관련주입니다. 뒤를 이어서 흥구석유도 올라와 있죠. 현재는 이 종목은 1%가량의 상승이고요. 지니뮤직 보도록 하겠습니다. 17%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로제 아파트 효과로 음원주들의 매기 확산이 일어나면서 지니뮤직에서도 역시 이 로제 아파트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강세에 달려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일진파워가 21%까지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샤페론 아까 말씀드렸고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가 오늘 좀 많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STX SK 하이닉스 그리고 스튜디오 미르 이런 스튜디오 미르 같은 또 콘텐츠 주들의 상승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코퍼스 코리아 같은 종목도 올라왔었는데요. 이 종목은 한 2주 전에 쇼펌 콘텐츠가 글로벌로 확장되면서 이 글로벌 확장 전략을 갖고 있는 쇼펌 콘텐츠 관련주로 움직였었습니다. 유니테스트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페블 오브 스카이트 이것이 AI 반도체 전력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엔터주가 움직이더니 YG 플러스가 강세를 띠고 있고 여기에 응원 관련주 또 뉴나 최근에 SAMG 엔터 콘텐트리 중앙 같은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온다라고 해서 그런 관련주들도 좀 한 차례 움직임을 보였었고 쇼폰 관련주까지 코퍼스 코리아도 오늘장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콘텐츠 엔터주 바닥권에서 완전히 탈피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질문은 콘텐츠와 엔터로 갑니다. 오늘 채팅창에서도 블랙핑크와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또 디즈니 플러스에 개봉을 한다라는 내용을 한 분께서 올려주시기도 했었는데 콘텐츠 엔터까지 요새 다시 한번 바닥 탈피의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2까지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콘텐츠와 엔터주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콘텐츠와 엔터로 갑니다. 많은 분들 좀 즐겁게 해주는 콘텐츠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식시장의 현황은 어떨까요? 일단 지금은 단기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 상승의 가장 큰 지분은 로제 아파트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YG 플러스도 그렇고요. 지니 뮤직도 그렇고. 지금 YG 엔터도 최근에 계속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제 주가의 하락에 큰 영향이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에 대한 부분도 로제 아파트가 또 큰 몫을 한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지금 엔터주들을 보게 되면 SM이든 JYP 엔터든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권에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는 올라와 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거기에 더해서 4분기에 또 이제 방탄소년단 BTS의 또 이제 멤버들이 속속들이 또 이제 전역을 하기 때문에 컴백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어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예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로제 아파트가 흥행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약간의 또 테마성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전체적으로 상승이 잘 나오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눈에 당장 이 보이는 숫자로는 올라오지는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시장이 워낙에 또 좋지가 않잖아요. 일부 또 테마주들의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단기적으로 현재 매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다가오는 오징어 게임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은
그런 이제 이 멀리 있는 이슈를 미리 잡고서 기다릴 필요성은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화제가 될 때 관심도가 또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 시장에서 접근 가능하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엔터주들은 이미 이 로제 아파트 때문에 상승 나올 만한 종목군들은 또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종목군들은 현재 관련해서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또 이슈와 많이 연관성이 없는 그러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태에서 미리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로제 지금 현재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미리 접근을 하기보다는 지금 이번에 사이클이 한 바퀴 돌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다음 섹터군을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향후에 뭐 이제 다가오는 이슈들이 있죠.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다가오는 이슈에 맞추어서 또 이제 뭐 오징어 게임의 배급사가 어디인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단기 매매 정도는 가능하지만 지금부터 바닥권에서 모아가야지 정도의 매매는 아직까지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기다리고 있는 엔터 콘텐츠 관련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바닥에서 좀 턴어라운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모아가자라고 전략을 생각해 본다면 이건 아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으니까 오히려 다음 차트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점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네. 이응님, 이응 하나만 이응을 딱 한 개 더? 보내주셨습니다. 이응이 4개나 있어요.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그리고 서다키님, 저는 이럴 때 우량주로 바꿔놓고 매매해서 한동안 손을 뗍니다. 와,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가 네. 진짜 어려운 맞아요. 거거든요. 종목을 중간에 바꾸는 것도 어렵고 한동안 손을 뗀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신데 서다키님은 보통이 넘네요. 대단하십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책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창호 앵커가 무협지 좋아한다 위에 올려주셨는데 마치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무협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실까. 고수가 아닐까. 주식 고수가.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주식 고수 중에서도 네. 거의 뭐 화경에 이르는 초고수, 절대 고수급일 것 같습니다. 서다키님 맞나요? 답변 좀 해주시고요. 자, 도람표님, 사무라이 대 닌자 대 닌자 대 무림. 무림. 아이, 무림으로 가야죠. 아이, 사무라이 닌자가 어떻게 무림한테 안 됩니다. 오. 자, 그리고, 절대 근육님께서는, 이분 약간 저와 라이벌이 될 것 같은데, 서당계 3년을 넘으셨다고요. 서당계 3년은 넘으셨나? 풍어를 읊는 정도가 아니라, 예, 그래요. 근데 그 이상으로 고수는 가셨다. 아니라고 하시네요. 겸손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계속 또 가볼 텐데요.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귀 기울여서 예. 들으실 것 같아요. 베리베리님의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머티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드, 잠깐 주가가 왜 저렇게 잘못 나오죠? 나왔죠? 뭔가 잘못 기록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사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서도 반등이 가장 빠르게, 가장 크게 나왔던 종목이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보시죠. 7만 원에서 14만 원대까지 2배를 올려놓는 반등이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에코프로 머티 따라가야지 하셨다가 물린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14만 원대 찍고 그 뒤로 주가가 계속 빠졌죠. 그런데 사실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2차전지 대표 종목들이 다 저렇게 요즘에 조정이 연속적으로 나온 모습이었는데 오늘 7% 넘게 장대 음봉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0만 원도 여기서 이탈이 나올까봐 겁이 나는 구간인데요. 자,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오늘 좀 크게 빠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하지? 이거 추세적으로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직은 추가 매수를 고려해야 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힘이 빠진 상황에서 추세가 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추가 매수를 고려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이 나타나줘야 될 것 같습니다. 비단 에코프로 머티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들, 2차전지 전반적으로 지금 다 전체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서 힘이 조금 빠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적어도 11월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지금 약간은 좀 이제 우세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대선 결과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또 이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올라왔었던 게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바닥 잡고 올라오기 위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눈에 찍히는, 숫자로 찍히는 것들이 좀 나타나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 차례 사이클이 돌고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고려할 만한 시점은 아니다라는 점. 일전에도 결론적으로는 저가를 계속해서 갱신을 하다가 바닥 구간 확실하게 잡아주고 올라왔잖아요. 지금은 바닥을 잡았다라기보다는 바닥을 깨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단 에코프로 머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먼저 접근을 할 필요성은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이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1차 지지 구간은 10만 원, 그 다음에 2차 지지 구간은 약 9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 구간에서 그냥 단순히 밑골이 달았네라고 해서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일전처럼 이제 한 1, 2주 정도 확실하게 거래일 동안에 횡보를 보여주는지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이 유입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를 고려할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바닥을 잡아줄 때까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바닥을 잡아주고 다시 올라갈 때까지 타이밍은 약간 더 뒤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확인이 되면 그때쯤에 추가 매수든 다른 대응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아쉽지만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김영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레키쇼 주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와 2위, 지금 후보가 아주 쟁쟁합니다. 고 박경리 작가 그리고 이회수 작가까지 과연 1위는 어떤 작가가 차지하게 됐을까요? 1위 띄워주시죠. 네. 자, 박경리 선생님이 6%를 득표하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1위부터 5위까지 10%가 넘는 그런 소설가는 없잖아요. 맞아요. 이게 압도적으로 좀 쏠리진 않은 건 거죠, 그러면? 그렇죠. 정말 다양한 소설가가 거론이 됐고, 참고로 여기서 10위 안에 한강 작가가 8위였나? 10위 안에는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 1위는 토지죠. 대표자 박경리 작가가 1위를 하게 됐고요. 2위로 고 이회수 작가가 4.9% 네. 득표해서 2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인이 좋아하는 소설가까지 알아본 오늘의 랭키쇼는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3% 채울 듯 이런 채팅창에가 올라와 있어서 댓글이 살펴보니까 코스닥이 다시 한번 2.53% 낙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코스피도 1.23% 내려가고 있습니다. 파란불이 점점 더 멍을 좀 키우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 막판에는 그래도 조금씩 이 낙폭을 최대한 줄여주기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힘든 시장이었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는 열어둘 테니까요. 종목 상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